X20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다른 책에 비하면 이제 순서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스톡스 시어럼, 다이버전스 시어럼 이것에 이제 트레이닝이 다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뉴턴 역학의 맨 마지막 부분인 이제 케플러 법칙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먼저 우리 이제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많이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힘을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어떤 패스를 따라서 접근하는 것인데, 이때 먼저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의 스트렝스를 결정해주는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턴트가 있는데, 뭐 다른 컨스턴트들은 많은 7가지였던가 exactly defined 된 것들이 2019년에 정의를 다시 바꿔가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턴트는 uncertainty가 있어요. 이건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숫자로 나타나고, 이 유닛에 대해서도 기억을 잘 해두기 바라고,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은 포텐셜 에너지에서 매스를 나누어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매스를 가지고 왔어도 아주 손쉽게 바꿔치기만 하고 계산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질량을 가진 입자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을 때 이 거리 R에 대해서 R을 알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 중 한 개의 질량을 얘를 날려보내면 그래비테이션 포텐셜이 된다. 포텐셜은 포텐셜 에너지와 달리 여기 하나의 스케일이, 매스 스케일이 하나 떨어져 나간 거고, 표기를 할 때는 에너지는 U, 포텐셜은 V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 이제 R이 0으로 갈 때가 문제인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R이 있다라고 했을 때 R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포텐셜은 0으로 가게, 레퍼런스 밸류를 바꿔치기 해도 상관은 없는데 편의상 무한이 떨어져 있으면 0으로 수렴하도록 이 컨스턴트를 잡아준다. 그리고 레디어스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터져 버리는데, 자 그러면 conservative force의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그레이디언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힘을 얻어낸다라고 했죠. 이때 이 U를 매스 곱하기 포텐셜로 바꿔치기 하고, 얘를 보면 M 곱하기 G, 우리는 그래비테이션 액셀러레이션 9.8m/s를 얘기하는데 그건 지표상의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바뀌는 숫자다. 그래서 이 mm을 캔슬 시키면 gravitational acceleration, gravitational field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값은 potential 에너지가 아니라 potential을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한 거다. 자, 그걸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하도 많이 해서 다 기억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자. 마이너스 r분의 1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요것에 그레이디언트를 하면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하면 1 over r의 그레이디언트를 해야 되는데, r만의 함수이니까 체인 룰을 한 방만 쓰면 되겠지. r로 미분하고 r을 그레이디언트 취하면 돼. 근데 r의 그레이디언트는 유닛 레디얼 벡터, 다시 말해 x를 x의 크기
x의 크기를 r이라고 했으니까 x를 r로 나눈 거. 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r 세제곱분의 x 벡터가 된다. 2번. 자, 구면 적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떤 구라는 이게 스페어인데 스페어 오브 레디어스 r이고 오리진에 센터가 있다. 그러면 유닛 레디얼 벡터 이게 2r에 해당하는지 거기다가 레디어스를 곱하면 그 구면상의 한 점의 벡터는 이렇게 표기하고 카테시안 컴포넌트들은 폴라 앵글 세타 이게 z 방향의 코사인 콘이 만들어져서 이게 g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r이었을 때 폴라 앵글이 세타라고 하면 z 컴포넌트는 요게 세타이니까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요거의 수직인 xy 평면에 나타나는 xy 평면상에 있는 이 길이는 r sin 세타이고 이 r sin 세타라는 planar radius xy 평면상의 radius를 x축으로 프로젝션하면 여기다 cosine phi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고 y축으로 프로젝션하면 sin phi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고 해서 sin 세타 cosine phi, sin 세타 sin phi로 나타나게 됩니다. 폴라 앵글은 Z축에서부터 마이너스 G축까지만 가니까 폴라 앵글은 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이 어즈무달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폴라 앵글은 콘을 만들어서 이 콘이 만들 수 있는 곳은 세타가 0인데에서부터 파이까지만 가고 어즈무달 앵글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2파이를 다 가니까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스케일링 할 때가 많은 척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물론 세타가 0일 때 코사인이 1이기 때문에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지만 우리가 이제 적분 영역에서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하는 적분이 있으면 여기는 뭐 사인 세타가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를 여기에서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하니까 마이너스를 흡수시켜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했죠. Perpendicular distance of the point from the z-axis is r sin theta. r sin theta가 z-axis에 perpendicular 한 게 요거죠. r sin theta가 되고 그리고 z-axis의 방향의 컴포넌트는 코사인 되고 오케이. 자 이제 이 세타를 d 세타만큼 쉬프트하면 arc length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g축에 있어 세타가 있는데 거기에 세타 플러스 d 세타만큼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r이니까 rd 세타의 arc length가 생긴다. Differential arc length on the circle of radius r sin theta 이것을 이제 xy 평면상에 프로젝션을 하면 r sin theta라고 하는 planar radius가 생기고 이것을 azimuthal angle d phi로 돌리니까 그렇게 되면 r sin theta가 radius이고 요게 arc length가 되죠. d phi를 r sin theta에 곱해서 r sin theta d phi가 되고 differential area 면적 요 면적과 요게 r d 세타라고 했고 r d 세타하고 r sin 세타 d phi 그 요런 구면에 쪼가리가 생기는데 이 쪼가리의 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phi가 된다. 이때 이 sin 세타 d 세타가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순서를 upper limit, lower limit을 바꿔치기 하면 그냥 d 코사인 세타 즉 크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r 스퀘어 d 크시 d 파이라고 하고 d 크시의 적분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고
d파이의 적분을 0부터 2파이까지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피스 엘리먼트를 이렇게 폴라 앵글과 어즈무덜 앵글로 표현해서 적분 형태로 디퍼런셜 형태로 나타나고 이걸 이제 적분에 활용할 수 있다. 자, gravitational field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이것은 뭐 ER over R 스퀘어로 써도 되고 X over R 세제곱으로 써도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신물학의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공부했어. 어떤 다이버전스, 임의의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볼륨 인테그랄 하면 그것은 완전히 똑같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urface, 이 V의 바운더리 서피스 상의 closed surface가 되지. 그 벡터 필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를 취하지 않고 그 벡터 필드와 그 서피스의 엘리먼트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서 그 closed surface 상에 적분을 해버리면 이 두 개가 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것을 또 여러 번 계산했지만 이 다이버전스 G를 계산하면 이 다이버전스 G는 0 아니면 무한대.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점에서는 전부 다 빵이야. 그런데 X가 0일 때 터져. 이 터지는 값을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런데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용하게 되면 이 터지는 값을 이게 사실은 터지지 않는 건데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건드리지 못했었던 것인데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동치이기 때문에 터지는 게 사실은 아니었고 적분 가능하다. 어떻게 이 서피스 상에서는 서피스 오브 레디어스 R이 하면 R을 빵으로만 안 잡지 빵에 가깝게 하더라도 빵에 가깝게 하면서 제로 플러스에 가깝게 하면서 0은 아닌 상대를 킵하면 이 적분이 가능한데 심지어 0이 가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게요. 이 gravitational field는 다음과 같이 R 제곱분의 1 비례하고 radial unit vector의 parallel. 그런데 우리는 아까 surface element를 표현해 보니까 radial vector의 parallel하고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이 된다는 걸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모를 넣었고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GM이 나왔어. 이것은 2파이고 여기는 R제곱, R제곱이 캔슬이 돼버려서 이게 코사인 적분인데 결국 이게 2고 이게 2파이라서 4파이라고 하는 솔리드 앵글이 나오고 끝나버렸어. 다이버전스 G가 0이 아닌 데선 언제나 빵이고 0일 때 X가 0일 때 좀 곤란한데 터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이버전스 G의 공간 적분은 파이나이트한 어떤 값이 딱 적분이 되어 나와. 그 양변을 이것으로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마이너스 4파이 GM 분의 1의 다이버전스 G의 공간 적분은 1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나와요. 그지? 이게 상수니까. 어떤 인테그란드가 있는데 어떤 인테그란드가 다 빵이고 0일 때만 터지는데 적분이 1인 거가 있어. 그런 것을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하고 바로 이것이 마이너스 4파이 GM분의 1의 다이버전스 G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디락 델타 펑션. 디락 델타 펑션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별게 아니고 적분하면 1이고 사실은 이 적분이 오로지 0인 점에서만 터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값이 적분을 하면 1이고 0이 아닌 데서는 인테그란트가 모조리 빵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학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수학에서 distribution theory라고 하는 걸 개발해서 그런 학문이 또 생겨났어요. 이 디락은 슈레딩거하고 함께 그 양자역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인데 슈레딩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었고 디락은 디락 이퀘이션을 만들었는데
슈레딩거는 non-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에 작용하는 equation of motion을 만든 거고, 디락은 relativistic 페르미온, 다시 말해 relativistic electron,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기술하는데 C는 방정식을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데 이 디락의 이름을 따라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적분의 값, 이 적분, 이 서피스 적분, 이것을 가우스 로라고 하는데 gravitational force에 applied in 가우스 로라고 하고, 이 inverse square law는 gravitational force 뿐만 아니라 electrostatic force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코에피션트만 바꿔치기 하면 똑같이 나와서 electric field에 대해서 surface integral 한 것도 똑같은 유형의 답이 나오게 돼서 그것은 electrostatic force에 대한 가우스 로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과 같은 적분이 이런 컨스탄트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볼륨 적분으로 되돌려 놓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density를 볼륨 적분으로 하면 질량을 얻기 때문에 얘를 볼륨 적분으로 바꿔치기. 그럼 이게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4파이 g 로 볼륨 적분으로 바뀌어. 자, 그런데 요 서피스 적분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이면 다이버전스 G의 볼륨 적분. 좌변도 볼륨 적분이고 우변도 볼륨 적분이야. 자, 이거 인테그란드를 두 개를 모아서 적분하자. 다음과 같이 모아서 적분하자. 그러면 항상 빵이라는 거야.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그러면 why not? 이를 V 엡실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구를 엡실론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구를 만든 다음에 얘를 제로 플러스로 보내면 그러면 이게 아주 조그만 영역이기 때문에 x가 거의 바뀌질 않죠. 그러면 요거는 상수에 해당하니까 이게 이제 인테그란드가 그냥 껍질로 튀어나와. 상수가 되니까 한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고 볼륨 적분이 되는데 이것은 쬐깐한 V 엡실론인데 이것의 부피는 3분지 4 파이 엡실론 3승. 요것이 9의 부피가 될 텐데 이걸 0으로 보내. 0으로 보낸다는 건 exactly 0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보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0으로 보내더라도 이건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이 0이, 우변은 exact의 제로이기 때문에 얘가 0이어야지만 이게 0이 되지 이게 0이 아닌 거 0으로 다가간다라고 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캔슬되고 결국에 다음과 같은 differential form의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differential form of Gauss law라고 한다. 이제 여기다가 이것을 electric field로 바꿔치기 하면 다음 학기에 2학기 물리 2에 나오는 맥스웰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 아마 나오고. 자, 이건 뭐 계속된 반복인데 아까 이미 했었죠. 이것을 적분한 게 1이기 때문에 적분이 1이고 0이 아닌 데선 무조건 인테그란드가 빵이고 0인 포인트에서 터지는데 적분은 되는 신기한 함수를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그 계산의 산수를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1 over r의 마이너스 1 over 4파이의 라플라시안. 이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디언트 한 다음에 다이버전스 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1 over r의 라플라시안의 마이너스 4파이 분의 1 이것이 정확하게 디락 델타 펑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것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적분은 3차원 적분하면 빵이다. 1이다. 3차원 적분하면 1이고 그리고 요거의 값은 r이 0이 아닌 데선 모조리 0이고 r이 0일 땐 터지는데 적분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gravitational force의 inverse square law를 똑같이 따르는데
gravitational force에서는 이제 GM이라고 마이너스 GM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electric field는 이거 gravitational field는 마이너스 GM이 있었는데 그 대신에 charge 그리고 strength G에 해당 마이너스 G에 해당 것이 4파이 엡실론 제로다. 이게 permittivity, vacuum의 permittivity constant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4파이 G, 요 G 마이너스 GM을 요거로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 마이너스 GM을 요거로만 바꿔치기 하면 계산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마이너스 4파이 GM 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이것이 요건 앞에 계수였고 차지에다가 델타 펑션 한 게 차지 덴시티 질량에다가 델타 펑션 한 게 mass density 질량 곱하기 델타 펑션 한 게 mass density였듯이 이번에는 electric charge에다가 델타 펑션을 곱한 게 charge density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맥스웰's equation, 가우스 로에 해당하는 맥스웰 이퀘이션의 디퍼런셜 폼이 된다. 뿐만 아니라 magnetic monopole이라는 게 없죠. 매그넷이 있으면 매그넷이 노스 폴, 사우스 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빵 때려가지고 부쉈더니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딱 떨어지기를 바라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또 S 이거 귀신같이 계속 NS가 연결이 돼. 얘는 다이폴이지 모노폴이 아니다. 얘네들은 모노폴 Q가 플러스나 Q가 마이너스 모노폴이 있는데 한 개의 사인 같은 차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이폴이라 이걸 뭐 숫자로 쓰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합하면 항상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변이 0이 아닌 게 magnetic field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우스 로가 magnetic field에 적용되면 magnetic field의 그 다이버전스가 항상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미 두 개의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한 두 개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한 학기 전에 우리는 다 배우게 된 거예요. 8번. 자, 그래비테이션은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의 입자에서는 마이너스 GMM 오버 R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걸린 2를 구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그 작업을 다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냥 서로 다른 질량 곱하고 그것의 거리로 나눠준 거 다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것을 n개로 확장하면 그럼 서로 다른 것을 고르는 방법 물론 M2, M1은 M1, M2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더블 카운트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더블 카운트 하게 되면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썸메이션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에 대해서 썸을 하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큰 거, 작은 거를 하기 때문에 순서 뒤바뀐 게 이게 똑같은 거를 두 배를 더블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썸메이션 노테이션이 이게 조심스럽게 더블 카운트를 피한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투바디 시스템에서 그래비테이션 포스에 의해서 케플러의 법칙과 관련된 것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센트럴 매스 투바디의 센트럴 매스는 다음과 같이 구하죠.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센터 매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게 되면 문제를 항상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죠. 센터 매스 프레임은 이것이 0인 다시 말해 센터 매스를 오리진으로 잡는 좌표계를 얘기한다. 자, 다음과 같은 식이고 그리고 우리는 relative coordinate 두 개의 입자가 중력을 주고받을 때 gravitational potential은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1 over r 하는데 이 r이라고 하는 게 서로의 거리, 두 개 사이의 거리. 자, 이 r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r을 이용하기 위해서
relative coordinate vector라고 하는 R 벡터를 정의하는데 그것은 서로의 relative displacement, 편의상 x1 빼기 x2 벡터를 얘기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방향이 유닛 레디얼 벡터로 스케일 아웃 하면 그 길이는 요 r이라고 하는 relative coordinate이라고 하는 1차원 변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x1과 x2를 무엇 r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데, 자, 우리는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게 3차원에서 제 아무리 3차원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이 투바디의 모션은 항상 투 디멘셔널 플레인 상에서만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E3가 안 나와. E3가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그 평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그럼 유닛 레디얼 벡터와 유닛 레디얼 벡터의 앵글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하게 되면 유닛 타안젠트 벡터가 나겠죠. 자,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아까 풀어서 R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요거 똑같고 앞에 팩터는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요게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으면 이게 M2면 이 길이의 비율이 M1 대 M2. 당연하지. 무거운 게 있으면 무거운 쪽에 이 센터 매스가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센터 매스를 오리진으로 잡았으니까 1을 포지티브로 잡으면 2는 무조건 네거티브가 되어야 되고 앞에 개수가 질량을 뒤집어 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 길이 단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다. E1, E2, E3가 유클리드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인 것처럼 ER, Eθ, E3도 똑같은 오토고널한 베이시스 벡터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시뮬러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벨러시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벨러시티는 relative coordinate 벡터의 데리버티브인데 x1과 x2의 뺄셈이 r, er, hat이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면 레디어스가 타임 데리버티브를 먹고 그 다음에 이 r을 미분하게 되면 세타 닷 e 세타 햇이 된다라고 했죠. 지금 얘네들이 서로 오토고널하기 때문에 이 방 ER 방향하고 E 세타 방향하고 서로 수직이 되어서 이 방향의 속도는 R 다시고 이 방향의 속도는 R 세타 다시니까 당연히 속도는 R 세타 다 전체 스퀘어 그리고 R 닷의 전체 스퀘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에너지로 쓰기로 합시다.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Potential Energy는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R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다가가고 R이 0으로 다가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성질을 보이고 있죠. 이때 이 K라고 하는 건 편의상 K라고 했는데 Gravitational Constant 그리고 질량의 곱이 되겠어요. 그 R은 반복하지만 Relative Coordinate 두 개의 입자 간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죠. 자, 이 투바디 시스템의 문제를 풀 때에는 Center of Mass 프레임을 항상 쓸 때 가장 표현이 간단해지고 이때 질량도 두 개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라 Reduced Mass 다시 말해 두 개의 곱 나누기 합 이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것을 이제 역수로 잡게 되면 조화 평균하고 유사한 형태가 나오게 되죠. 수학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공식을 배워봤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숫자 노름일 뿐이고 이 모든 게 물리 문제에서 다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리 문제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
수식을 보면 수학인 것 같지만 이게 다 오리진이 물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토탈 키네틱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x1 닷, x2 닷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야 되겠지. x1 닷, x2 닷은 다름 아닌 요거 여기서 요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죠. 이 앞에 위에 우리가 어디 갔어? 이렇게 위로 갔던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지. x1과 x2가 그러니까 앞에 계수가 있고 계수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리고 요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공통으로. 그리고 그곳에 닷을 해서 스퀘어를 하면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예습을 했고 그걸 활용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그 운동 에너지를 합을 해보면 요게 M1에다가 요거는 M2 R, ER 이것의 데리버티브 나누기 M1 플러스 M2 그렇죠? M1이 여기고 요건 없고 이거 전체 제곱 그리고 요것은 M2의 M1 나누기 M1 플러스 M2의 데리버티브 RER 요것의 제곱 했는데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언제나 R 닷 제곱 더하기 R 제곱 세타 닷 제곱 이렇게 묶인다라고 했으니까 요거와 요것을 정리하면 되는데 M1 M2의 제곱 더하기 M2 M1의 제곱 나누기 M1 플러스 M2의 제곱이니까 그럼 요걸 계산을 하면 M1 M2 묶이고 M1 플러스 M2 그리고 M1 플러스 M2의 괄호의 제곱 그러니까 하나가 날라가 버려서 reduced mass mu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 mu 의 제곱 요거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R 크로스 P, R 크로스 P 이것을 더해야 되는데 이것에 이제 얘들이 다 마이너스 사인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로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x1이 요거 x2가 요거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지.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 R 방향하고 요 R 방향 크로스는 날라가죠. R하고 세타를 크로스 2의 R 크로스 2 세타를 했을 때 E3가 되는 것이니까 E3에 비례하고 R 세타 닷 그러니까 R 제곱 세타 닷 그 나머지 계수는 이미 운동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그 계수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와서 이게 reduced mass가 나와버린다. reduced mass mu에다가 거리 제곱 그리고 세타 닷 E3 이것이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되겠다. 네,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투 바디 시스템,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두 개의 입자가 주고받는 힘이 센트럴한 경우, 센트럴이라고 하는 것은 F가 얘네의 차이, x1 빼기 x2하고 패러렐 하거나 엔타이 패러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패러렐 하거나 엔타이 패러렐 한 경우에는 항상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컨서브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E3라고 하는 것은 바뀌질 않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요 크기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L이 항상 컨스탄트가 된다는 것은 E3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결국 이 회전하는 플레인이 있으면 이 플레인은 뒤틀어지지 않고 한 평면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General Relativity를 생각하면 수성과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플래닛은 이 플레인이 바뀐다는 사실이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예견했고 실험적으로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General Relativity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거기에까지 가지 않고 뉴턴 각 상에서만 지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자, 이것이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 봅시다. L 제곱을 하게 되면 뮤 제곱 R 4제곱 세타 닷의 제곱이 되는데 요게 뮤 R 요거에 뮤 R의 제곱으로 나눠 버리면 요거 하나 되고 요렇게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뮤 R 제곱 세타 닷 어디서 많이 봤지. 어떤 엑시스가 있고 R이 있고 R이 R per 레버 암이고 매스가 있고 뱅글뱅글 돌 때에는 R 제곱 mr 제곱 세타 닷 다시 말해 mr 제곱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또는 로테이셔널 이너시아 그리고 앵귤러 벨로시티 오메가 이것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I 곱하기 리지드 바디에서 I 곱하기 오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었는데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것을 이용하고 보니까 R 제곱 여기 L 스퀘어 나누기 뮤 R의 스퀘어가 R 세타 닷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을 이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R 벡터의 그러니까 velocity 이걸 하니까 radius 닷 제곱에다가 R 세타 닷의 제곱 이렇게 두 개의 수직 성분의 제곱의 합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지 뮤의 요거고 요거 그래서 그것이 요 성분과 요 성분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얘가 constant of motion이다. 이게 constant니까 요것을 잘 들여다보면 요거지. 키네틱 에너지가 2분지 1 뮤 R 닷 제곱하고 2분지 1 뮤 R 세타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 대신에 요것을 대입하자.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뮤 R 닷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 뮤 R 제곱 L 스퀘어가 된다. 왜냐면 뮤 앞에 뮤가 있었는데 이 뮤하고 요 뮤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뮤가 밑으로 내려가고 L 스퀘어. 근데 요게 컨스탄트 오브 모션. 자, 이렇게 보니까 운동 에너지의 식이 R에는 시간 미분인데 여기는 시간 미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치 R만의 함수, 포텐셜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지. 그래서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가 2분지 1 뮤 R 닷 스퀘어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여기에 L 스퀘어 나누기 2 뮤 R 스퀘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K 나누기 R 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이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로서 컨서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컨서브 된다라는 사실은 뉴턴도 몰랐고 케플러도 몰랐고 나중에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에너지의 개념이 깨달은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 전체를 새로운 포텐셜로 생각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미분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1차원 문제로 바뀌어 마치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이 1차원 문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인데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가
1 over r 스퀘어의 스케일링 팩터를 제외하고는 이 계수가 상수라고 하는 사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전체를 새로운 포텐셜, 그것을 effective potential이라고 재정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이 포텐셜은 원래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0으로 갈 때 1 over r 스퀘어가 1 over r보다 더 세게 떨어지니까 이놈이 포지티브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놈을 살려서 이렇게 올려서 플러스 무한대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이게 r에 대해서 effective potential이 된다. 포텐셜이 이렇게 생기니까 무한히 떨어지질 않고 어딘가 미니멈이 존재하고 에너지가 딱 주어지면 그 주어진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왔다리 갔다리 바운드 시스템이 생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11번은 conserved quantity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복습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12번 여기도 마찬가지야. reduced mass를 써서 뭐 했고 orbital angular momentum conserve 되고 그 축이 바뀌지 않아서 평면상에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effective potential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effective potential을 이제 L 스퀘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small l이라고 해서 constant라고 mu r 스퀘어 theta dot orbital angular momentum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conserve 되고 effective potential이 있다. 자, total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된다. 왜? 이 커를 계산하면 gravitational force를 커를 계산하면 항상 0이기 때문에 그 말은 컬이 0이면 스톡스 시어럼에 의해서 컬을 갖다가 어떤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그 면을 둘러싸는 closed curve, closed path를 따라서 스칼라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바퀴 뺑 돌았을 때의 일이고 이게 인테그란드가 0이었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일은 0이 항상 제자리로 오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써서 한 지점에서는 항상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왔었던 거죠.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 effective potential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뒤바뀌어 버렸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먼저 관심이 있어. 요 지점.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은 사실은 여기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는데 그거는 별로 재미없는 부분이야. 여기는 이제 그런데 극적인 부분은 바로 요 지점이다. 자, 미분이 0이면 힘이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R 다시 0. 그러니까 R이 컨스탄트. 여기 한 점이라고. R이 컨스탄트는 뭐야? 원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있고 여기 무거운 놈이 있고 가벼운 놈이 있으면 얘도 원을 하고 얘도 이제 원을 딱 해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뺑뺑이를 돕는 그런 형태를 만족하게 된다. 아무튼 그때의 레디어스를 우리는 세마일라스투스 렉텀 알파라고 하자. 그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over r을 미분하면 r의 제곱 k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l 스퀘어 이게 2가 나오고 2를 캔슬시키고 뮤 r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빵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가 같다라는 거고 r 스퀘어 날라가면 요게 r이 하나만 남고 그럼 이걸 하면 r은
L 스퀘어 오버 뮤 K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값이 바로 미분, effective potential의 미분이 0이 되는 그 지점이다. 그 지점에서는 원운동을 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사실은 CM을 기준해서 이렇게 다 따로 원운동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디로 가든 이 상대적인 거리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 지금 여기 L 스퀘어 오버 뮤 K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effective potential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R이 무한대일 때 빵이고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여기 semi lattice rectum 알파라는 지점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에너지가 딱 요 지점에 오게 된다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여기에 R이 맥시멈 맥스까지 가고 여기가 R의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거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이 여기 안에 갇혀 있게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패스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람이 elliptic orbit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케플러는 이런 계산을 역학적인 계산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티코 보라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맨눈으로 그때는 망원경이 없어서 망원경을 발명한 것이 갈릴레이는 아닌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의 그 배율을 3배인가 5배 급격하게 증가를 시켜가지고 많은 관측을 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때만 해도 망원경이 없어서 그냥 맨눈으로 저걸 별을 다 조사를 했는데 티코 보라에가 그냥 밤만 되면 밤새고 날밤을 새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다 적어놨는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티코 보라의 조수로 들어간 케플러라고 하는 영특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게 엘립틱 오빗이 된다라는 것을 그 데이터를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다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오빗이 엘립스라고 하는 사실을 타원 궤도를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지. 케플러 법칙이 3가지인데 이미 우리가 사용한 orbital angular momentum conserv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케플러는 몰랐지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areal velocity conservation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역학적으로는 orbital angular momentum conservation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빗과 피리어드의 상관관계 그리고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모닉 러를 얻게 되었는데 그 디테일까지는 그 일부만 우리가 그 본문에서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엘립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조금만 올라가면 파라볼라 그 다음에 하이퍼볼라 그러니까 요게 겨우 지구의 그러니까 요곳에 서로의 중력을 이겨버리면서 이탈에 영원히 움직여서 결국 무한히 먼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 에너지가 0인 지점 이때 오빗이 파라볼릭 오빗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쌍곡선 이 모든 수학적으로 따로따로 배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나오냐? 코닉 섹션이라고 해서 콘을 잘라버려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자르면은 쌍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계속 바꾸면 이렇게 자르면 원이 되고 조금 기울이면 타원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물리에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수학에서 배운 그 조각조각 서로 다른 것이 다 센트럴 포스를 만족하는 1 over r 스퀘어, 인버스 스퀘어 로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그 힘으로 연결된 두 개의 입자의 운동
궤도가 바로 그 코닉 섹션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세마일레투스 렉텀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effective potential이 0이 데리버티브가 0이 되고 이 지점은 바로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된다.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엘립틱 오빗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배웠고 이것들은 다 바운디드 시스템이다. 속박 상태, 묶여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겨우 이탈시키는 그것이 이제 파라볼릭 오빗이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예를 들어 로켓을 쏠 때 지구 궤도로 인공위성이 되지 않고 지구 궤도를 이탈하게 하는 그 속도가 11km, 초속 11km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때 만족하는 오빗이 파라볼릭 오빗이 된다. 그리고 그거를 더 넘어서게 되면 아예 파라볼릭 오빗을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거고 하이퍼볼릭 오빗은 무한대로 가도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영원히 멀어지는 그래서 이 클래스들을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하고 그냥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포텐셜이 그냥 저기 지옥으로 가는 거였는데 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들여다 놓고 effective potential로 들여다 보니까 포텐셜이 가지는 영역이 그 radial relative coordinate vector 그것의 크기가 가지는 영역이 다음과 같은 effective potential에 의해서 스케일 에너지의 레벨에 따라 전혀 다른 path를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16번 여기서 에너지 이제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써서 문제를 푸는데 이때 세마일레투스 렉텀이 알파가 L² 오버 뮤K라는 거 아까 디라이브를 했죠. 이때 R 다시 빵인데를 생각을 해보자. R 다시 빵이라고 하면 정지하는 곳이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지. R 다시 빵인 것을 대입하면 요게 이제 2차 R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온다. 쿼드라틱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데 그러면 세마일레투스 렉텀은 언제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이겠지.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가 빵이 될 때 중근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서큘러 오빗에서 중근을 가지게 될 테니까 계산하면 요거 b 프라임 스퀘어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었는데 그럼 요걸 정리를 하면 에너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뮤k 오버 l 스퀘어가 다름 아닌 알파의 역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오버 2 알파라고 하는 것이 전체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서큘러 오빗을 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일까? 요게 마이너스 k 오버 r이었는데 r 대신에 세마일레투스 렉텀 알파를 넣어야 되니까 k 오버 알파를 얻을 수가 있겠지.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이고 이게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이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 그때 이제 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 포텐셜 에너지의 반이면서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힘이 1 over r 포텐셜을 가질 때이고 비리얼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r의 n제곱에 해당하는 파워를 가질 때 이것들의 상관관계를 일반적으로 구해놓은 공식이 있는데 그러한 비리얼 티어럼의 특별한 케이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